자, 작년에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 뉴스가 역대 최대였답니다.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많았답니다. 그게 이상한 뉴스가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건가 쟤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거잖아요. 내가 농담하는 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된 거야. 나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더 이상한 놈 처음 봤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뽑으시고 윤석열 안 뽑으신 분들은 진짜 잘하신 거야. 박근혜가 윤석열보다 훨씬 나았다는 증빙인 거예요 이게. 그게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윤석열을 우리가 겪으면서 다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은 정치를 못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위로는 됩니다, 진짜. 야 진짜. 저거 데이터를 보면 부정적 뉴스가 역대 최다였고 작년에 박근혜 탄핵 때보다 많았다. 이걸 그 빅데이터 분석 쫙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네이버에 알고리즘 조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잘하라고. 아니 MBC나 KBS나 이런 데가 진짜로 공정 보도해주고 싶지만 이를테면 오염수 방류를 어떻게 쉴드를 쳐요? 내가 기레기 소리를 듣는데 심지어 조중동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사는 생각보다는 윤석열 비판적인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쉴드가 가능한 짓을 하라고. 통일부한테 뭐 대북 지원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먹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 어떻게 전 정권한테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댓글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로 말하면 윤석열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여러분들 역대 최악의 대통령 막 투표 가끔씩 있잖아요. 이승만이냐, 뭐 박정희야. 전두환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윤석열 제 대통령 객에서 내려오는 순간 최악의 대통령 1등 됩니다. 국가를 버리고 국민을 버리고 피난간 놈보다 더한 대통령 된다고.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뭐 방통위를 통해서 아니면은 개개 언론사의 컨트롤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윤석열을 빨아제끼는 기사들도 대표적으로 많았지만 그 양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뉴스를 막을 재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은 포털과 각계 이제 언론사들을 격파해서 나갈 것인가, 이 고민이 가장 크고 네. 한번 해봤던 이동관을 그래서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윤석열이 최악인 거, 부인이 최악인 게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노컷뉴스 단독이었는데요. 최은순한테 승소, 저게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정대택 선생님. 정대택 선생님과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이때 판사가 윤남근이야. 근데 윤남근 판사의 부인이 최은순의 내연남, 이걸 측근이라고 표현했는데 저건 좀 약해. 최은순의 내연남하고 같이 부동산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한테 이 땅 일부를 계약서에 의해서 떼줍니다. 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얘네들 지금 실드가 뭐야? 의원이 그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이제 그걸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최은순하고 정대택 씨하고 같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스포츠 센터를 99억에 매입해가지고 일단 뭐 5개월 만에 뭐 52억인가 이렇게 이익이 남았대요. 근데 그 이익이 남으면은 절반씩 50%씩 나눠 갖기로 했는데, 정대택을 사기로 고소해가지고 깜빵에 보내고 52억을 혼자 다 먹었잖아요, 최은순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시에 이게 52억 혼자 내가 다 먹은 게 합법이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정대택 씨하고 그 작성했던 약정서가 나는 이제 강요위에서 억지로 이제 작성한 거다. 이게 이제 판사가 이제 그게 그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 보니까 그 딱 보하니 내가 보니까 이게 강요에 의한 약정서가 맞네. 손을 들어준 그 판사의 와이프가 그 판사의 와이프가 그러니까 최은순하고 사실상 그 사실 혼 관계라고 알려져 있는 김모 씨하고 공동 명의로 땅을 샀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잖아. 이건 아바타 연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각자의 아바타를 지금 대동해가지고 한 거지, 사실은 뒤에서 조정하는, 서로 몰랐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그 노컷뉴스가요. 바로 이 시리즈에서 바로 직전에 했던 단독이 저거였어요. 윤석열의 대검 있잖아. 윤석열의 대검찰청이 윤석열 장모의 도장 없는 약정서 엉터리 감정했다.
저기 위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대조해야 될 거예요. 원래 검찰이 갖고 있던 약정서하고 최은순이 위조했다고 하는 약정서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정대택 씨가 갖고 있던 약정서랑 비교를 해서 위조를 했다고 나와. 근데 나중에 보면 지금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도장 찍힌 원본과 검찰에 제출한 사본을 비교해야 됐는데 그게 위조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예. 엉뚱하게 최은순 원본과 정대택 사본을 비교를 감정을 해. 도장 변조 위조 못 밝히고 하나만 감정을 했어 그 당시. 사문서 변조로 최은순 조사하던 검사가 나중에 태도를 불변했다 이런 건데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줘봐요. 좀 전에 저거. 저기 뭐냐면 도장이 안 보이는 도장이에요. 원래 서류에는. 예. 근데 보인다 하면서 정대택 저분한테 법정 구속하고 징역 2년 때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장 보인다 했다는 그 문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최종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 전문업체에서 감정서가 옵니다. 도장이 안 찍혔다고. 어. 그러니까 판결 다 끝나고 나서.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 윤남근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전문업체에 위탁 의뢰해가지고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가 계속 주장을 한 겁니다. 도장 보인다. 도장 보이지 않나? 내 눈에는 보이는데 판사님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우긴 거예요. 그래서 저 판사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니 좀 정성스레 보니까 보이는데? 이렇게 된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이제 그 법원 나와가지고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데 윤남근 판사 웃기잖아요. 저 사람이 정대택 씨를 최은순의 동업자인 정대택 씨를 법정 구속시키고 감옥까지 살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부인은 최은순의 내연남, 동거남 하고 사업을 같이 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내연남이 사람이에요. 김충식 씨. 근데 이 명함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국가 원로 회의. 네? 국가 원로 회의래. 파기 나름이지 뭐 45대 국무총리나 뭐. 단체 이름은 멋있네요. 아니 이게 우연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줘도 우연이라는 잡소리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 끼리끼리 해먹고 있었고 저는 이 판결 진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은 거예요. 판사가 여기서 짬짬이 피의자하고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둬요? 사형시켜야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재판이 그런 거라니까요.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조국 장관 재판 1심 나왔을 때 임정엽 판사들 기억하십니까? 뭔 짓을 했는지. 2심 때는 무죄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포렌식까지 했잖아요. 정경심이 위조할 수 없었다는 거를 법적으로도. 예.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저 포토샵 기술은 속일 수 있겠지만 컴퓨터가 동양대학교에 있고 정경심은 학교에 있었다는데 불구하고 그걸 표창장 위조했다고 하는 게 판사들이 가스라이팅이 아니야. 나는 이게 불법 이권 카르텔이라고 봐 이제는 저런 걸 보면. 그렇죠. 그래서 판사한테 한몫 챙겨준 거잖아. 근데 언론은 이거 뭐냐면 판사 가족이 최은순 측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걸 다 고친 거야. 판사 부인이 최은순 내연남하고 동업한 거죠. 했는데 당연히 그쪽에 최은순한테 유리한 판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은순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위, 그 전에 전 사위, 양재택, 사실상 사위, 양재택 예. 이렇게 있으면서 최은순 동업자들은 다 감옥에 보냈잖아. 그래서 이제 최은순이 동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들 같이 동업하면 다 감옥 간다는 게 알려져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벌리니까 항상 탈이 나는 거잖아요. 이거 강요에 의한 약정도 그래. 그냥 50대 50으로 나눴으면 그냥 50 먹고 깔끔하게 끝날 수 있었던 일을 끝까지 이거를 저 손에 든 것까지 내가 다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거는 옛날 이야기라고 칩시다. 몇 년 전 이야기라고 치자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 이따 그 이야기 하겠지만 고속도로를 바꿔버리잖아. 그러니까 최은순이 다른 사람이랑 동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딸이랑 같이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을 해먹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업이 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쟤네들 답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투자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최은순 동거남이었네? 내연남이었네? 이게 그걸 믿으라고? 우연히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 사준 게 우연히 박형준이가 저기 LCT
위아래층으로 아파트를 산 게 우연히 복도방에 갔더니 우연히 씨발 진짜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근데 그 내연남이 한 말이 그 판사 그러니까 판사 부인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얘기하니까 판사들 모임에 초대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저것도 진짜 너무 뻔한 거짓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인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일반인이 판사들 모임에 초대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모임에 초대를 한 판사들은 또 뭡니까? 사실상 판사 모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 저게 무슨 공식 단체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소 이제 판사들의 업무 특성상 그런 어떤 사적인 모임을 만드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어떤 세력화의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아리 하나 만들어도 그 계속 무슨 뭐 빨갱이 집단이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받는 게 싫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있어도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만나는 건 최대한 자제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처가딱 하고 한잔하기로 했는데 남근이 형 잠깐 우리 집 잠깐 들러 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안 돼? 그러니까 판사라고 하는 자리를 무슨 뭐 지하 벙커에다가 가둬놓고 판결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도 경제활동을 하고 그들도 뭔가 이권에 눈이 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판사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판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은 있지만 그들 내적으로는 그렇게 못하면 비읍시옷인 거예요. 그 카르텔이.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뭐 돈 많은 사람들까지 다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짬짬이로 봐주는 거예요.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했던 조국 가족 도륙내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석열이 계속 공정 이야기했지만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윤석열 찍었던 사람도 안 믿더라고. 윤석열 찍은 사람들의 특성이 윤석열 공정을 믿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싫어서더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쪽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안 믿어.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이라는 게 불법적 이권 카르텔에만 적용되는 거야. 지들끼리만 공정하면 돼. 우리한테는 공정이 절대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 몇 가지 헤드라인을 한 번씩 하나씩 볼게요. 윤석열이 한 말. 윤석열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혈세 누수, 부패 이권 카르텔 부셔야 된다. 지는 이러고 자빠졌으면서 그래요. 두 번째. 윤석열 태양광 사업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참 개탄스러워. 정말 개탄스럽네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이권 카르텔 뿌리 뽑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해야. 그 카르텔이란 말 엄청 잘해. 자기가 카르텔이니까 남들이 다 카르텔인 줄 아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는 현상인가? 가장 최근에 배운 단어겠죠. 이권 카르텔 맞서 싸워라. 윤심 참모의 국정 쇄신 주문한 윤. 이권 카르텔에 맞서 싸우래. 저기 한겨레 성한용 칼럼. 이권 카르텔 낙인 찍기 해괴한 구판. 그래놓고 지는 이권 카르텔을 그러니까 우리가 짤 시간에 봤지만 재밌는 짤 시간에 봤지만 카르텔의 최고봉은 법조 카르텔 아닙니까? 권력이니까. 예. 누구든 감옥에 쳐 넣는다는 권력. 사람을 범죄자 만들어버리는 권력. 저러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사가 돼야 될 사안 중에 하나. 윤석열 공정 이야기하지만 김건희 친정, 김건희 최은순이 갖고 있는 땅. 이쪽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심화편. 갑자기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 정확히 말하면 고속국도예요. 그 종점에 저게 지금 여러분 검은 선이 원래 기존 선이고 기존 아니고 검은 선이 쭉 오다가 중간에 갈라집니다. 변경한 빨간 선. 그래서 김건희 일가의 소유 땅 양평군 강산면 병신리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병산리. 이렇게 땅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딱 정점에서 500m 떨어진 것. 사람들은 왜 그러면 정점이 딱 바로 앞이 아닐까? 땅값은요. 정점에는 뭐 톨게이트 있고 뭐 있고 해가지고 땅값이 더 싸고요. 접근성이 한 500m 정도면 최고지. 근데 저기 이상하잖아요. 원래 계획되어 있던 양서면 저쪽에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교통량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저쪽으로 고속도로를 계획했는데, 그러니까
저쪽으로 어떻게 옮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기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량이 많이 뭐 몰렸던 것도 아닌데 왜 저쪽으로 갑자기 옮겼을까? 그러니까 저 그 지도를 보니까 슈퍼맨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 지구 반대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예. 시간 돌린다고 예. 지구를 거꾸로 돌리잖아.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면 노선이 공사비가 1,000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답니다. 아니 근데 필요하면은 천억이 아니라 2천억이라도 쓸 수 있는데 이유 없이 쓰는 거 아닙니까? 원래 필요해서 계획된 게 있었는데 그 필요한 그 계획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절차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한 3년 4년 동안 주민들하고 다 이렇게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계획이 나왔는데 주민들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발표를 해버린 것 자체도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얘는 또 이런 거 있잖아. 법적 카르텔끼리 살짝 이걸 비틀어가지고 무죄나 이런 걸 나오면은 봐! 무죄 났잖아 할 필요 얘인데 없잖아. 우리 국민 정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판사의 판결까지도 못 믿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또 얘는 이런 거잖아. 여주지청장 하면서 친해진 김성교 양평 군수랑 양평 군수가 자랑까지 했어. 내가 내일 대통령 당선인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당선인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를 하래요. 왜 처갓집도 여기고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성규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나. 근데 저 사람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날라갔지 이번에. 네, 날라가서 5월에 날아갔습니다. 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성규의 의원직은 날아갔지만 최은순의 재산은 그대로 지켰잖아.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최강욱 의원이 쓴 글도 그렇고 당시 이제 양평 군수가 현재 국민의힘 김선교 지금은 의원직이 날아갔습니다. 양평 여주 국회의원이 됐어요. 윤석열은 당시에 양평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고요. 근데 이 김선교가 나중에 군수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서 이 국토교통이? 네, 국토교통위에 들어가면서 이 고속도로에 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굉장히 든다는 겁니다. 임무 수행하고 그냥 의원직 날라갔네. 네, 그것까지는 어떻게 못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최종적인 승리자는 최은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와 대단하다. 최은순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싹 다 날라가. 네. 이제 윤석열 차례야. 날아가겠네. 이제 윤석열 차례야. 생각을 바꿔. 뭐 정대택 씨고 누구 동업자들은 싹 날라가고 자기 편이 봐준 전 양평 군수 겸 국회의원은 날라갔는데 이제 윤석열 차례지. 하나 남았다 이제. 근데 제일 이제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이제 그 강덕호 의원으로 인해서 보도가 되니까 국토부가 일단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분명히 이거 아마 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거 악착같이 물고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걸리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오케이 했었고 이거 말고 다른 데 얼마나 좀 많이 해먹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니 모르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저 의원이 나 그냥 의원이라고 표현하면 맛이 안 나. 의원이 의원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믿냐고.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먹는 사람이 역대 대통령이 없었어요. 눈치도 그러니까 가장 부패한 정권이라고 보는 게 맞죠. 김건희 좀 해도 너무한다 싶은 게 또 얘네 또 들켜요. 왜 들키는 줄 아십니까? 허접해서. 옛날에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해져서 들키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옛날에는 언론만 장악하고 싶으면 될 줄 알지. 다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 더 있어. 뭔가 이상한 거. 김건희 키링. 부산 이즈 레디. 부산 이즈 레디. 근데 이게 코리아. 부산 엑스포 키링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무료 배포한다? 부적인가요? 말장난이에요, 진짜. 전 처음에 키링을 배포한다 나도 그러더니 그렇게 야이씨 생각하고 있었지. 지금 얼마야 그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디자인 이미지. 시안을 배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포 안 해도 진짜 좀 국민 기만입니다 이거. 요거 디자인한 게 사실상 김건희라 그랬잖아요. 내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사우디나 이탈리아의 공식 포스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국이 가장 촌스러워. 이런 식의 포스터는 사실 고등학교 과제물로 내도 이렇게 안 만들죠. C나 D 맞는 수준이에요. 아니, 그럼 저거 진짜- 봐봐 진짜. 진짜 성의 없이 만든 게 티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김건희가 나름 자기가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고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파도 모양은 또 그 위조라고 하나요? 다른 거를 갖다가 차관해가지고 그런 한 얘기가 것도 그 있죠.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잘 봐봐요. 근데 저거는 이미지를 무릎에서 마음껏 써라 이런 거잖아. 안 써. 근데 문제는 이걸로 이미 수익 사업을 했어. 누군가는 수익 사업을 했단 말이야. 부산 이슬 레디 키홀더 사전 주문 가격 2장에 10,000원, 5장에 20,000원 해가지고 이미 판매를 누군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거 근데 이거 지금 키홀더 판매하는 이건 그러니까 이 그 팬카페 있잖아요. 팬카페가 이제 이걸로 본격적으로 돈을 벌자. 이게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는 생각 못 할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벌림으로써 김건희한테 눈도장을 찍겠다. 김건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수조물 퍼마시면서 윤석열한테 나 잘하고 있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키링 판매 이벤트를 띄워서 검색되게 만들어서 김건희한테 그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나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니 근데 그게 딱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딱 잘 보이려고만 할 거냐. 저 굿즈 지금 가격이 약간 나왔었잖아요. 저 허접한 걸 2장에 10,000원, 5장에 20,000원이면 5장 사란 얘기. 이게 단위가 몇만 단위로 갈 수 있잖아요. 숫자가. 그러면 저기서 남는 돈만 수천만 원입니다. 김건희가 한번 보여주세요. 저 아까 그 허접하다는 게 저런 거예요. 이 디자인 진짜 어디 초등학생도 미술 잘하는 애들은 더 잘 그릴 법한 걸 그냥 취미로 자기가 예를 들면 취미로 내가 직접 그렸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사업화되는 순간 이 자체는 대한민국의 공식 이미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 키링을 국민들이 차고 다닌다고 해서 엑스포 유치됩니까? 저 우리나라에서 차고 다닌다고 엑스포 유치되냐고요. 하나만한 소리 하고 있고 저게 꼭 키링이 아니라 아마 티셔츠에도 받고 어디에도 써라 막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저게 국민들한테 압박만 주는 거지. 본인이 지금 했다 자랑하고 싶은가 본데 그 평가는 진짜 미술업계나 이런 데서는 처절합니다. 아무도 안 쓴다고. 부산에 가니까 부산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버스에 부산 시내에 돌아다니는 버스에 이제 엑스포 유치 기원하는 광고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역에도 많이 붙어 있고.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는 서울에도 저런 거 붙어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도 많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 디자인마저도 일본 거 따라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네, 의혹이 많이 네. 있었는데 저게 이제 호쿠사이라는 일본인의 그림입니다. 근데 저 그림 자체가 그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에도 많이 쓰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퀵실버가 있는데 퀵실버의 저 파도와 후지산 이미지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저걸 이제 퀵실버가 차용해서 쓴 건데 저 퀵실버 로고를 2개 합친 게 퀵실버의 여자 브랜드 버전 락시라는 게 있습니다. 저 2개 브랜드가 그렇게 된 거고 또 스포츠용품으로 유명한 파타고니아도 저런 식으로 저 파도를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이스 레디라는 거에 사실은 정말 많이 쓰여지는 거에 그냥 김건희가 착안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거 하나 만들어서 이거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수준밖에 안 그런 것 된다는 같아요. 겁니다. 자, 그래서 패러디가 나왔죠. 저는 이 패러디가 훨씬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트 코리아. 한국 먹고 있어 지금.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밑에 물결은 파도가 아니라 검사, 네, 검찰. 검찰의 로고죠. 이게 바로 국민이 원하는 이거 티셔츠에 박아가지고 하라 그러면 더 많이 쓰일걸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들 수준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고속 국도가 나오는 반에 저 키링 같은 건 분명히 김건희 이권 사업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그 팬카페에서 그 김건희가 프랑스 순방에서 만든 키홀더를 이제 판매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사님 측의 건사랑 회원들도 간절히 이 굿즈를 자체 제작하여 소장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제작을 허락받았습니다. 제작을 누가 허락했겠습니까? 김건희가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소문입니다. 이게 확인된 건 아닌데 소문인데,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뭐 민방위복 바꾸고 무슨 옷 바꾸고 뭐 엄청 많이 바꿨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불량이 나가지고 사고 나고 해서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주변에 이제 이권을 기다리고 있는 승냥이들이 불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로 사업을 할 수는 없고 해봤자 인쇄하는 정도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걸로 이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수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지금 지자체들 이야기가 보면 있습니다. 아직도 노란 잠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고모 시널리면 감사하고요. 자, 채널 구독, 멤버십 좀 부탁드리고요.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땡큐. 그 앞부분에 있는 건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